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 주일 동안 또 더위와 사유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 안녕들 하신지 옆에 분들하고 서로 좀 예. 정말 올여름 아주 기록적인 더위라 예, 또 한 주를 잘 이겨냈구나 하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들고요. 오늘 교화단 주간부패 재중단에서 준비한 7타원 정세월 선지님에 대한 주제로 강연과 또 공부담 함께 해주셨는데, 아무튼 아까 우리 중앙님도 이야기하시고 단장님도 사회 오시면서 이야기했지만 재중단 분위기가 참 좋네요, 그죠? 예,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고 박수 한번. 또 준사님 그 강연 해주셨는데 자료를 워낙 잘 정리해서 말씀해 주셔가지고 식타원님 생애와 또 그 신신, 공부신 내용들을 또 한번 우리의 새겨보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준사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 칠타원님 생애를 이야기하자면 그 부군이신 추산 서중환 선지님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오늘 그 예해보에도 보면 그 열반하셨을 때 계산종사님 해주신 본문이 있었어요. 칠타원은 원평에서 회상 초창에 대종사님께 신을 바치신 후 정산종고사님에게도 열반의 그날까지 신성과 서원이 일관하였다. 또한 익산 총부건설 당시 총부에서 여러 선지님들과 뜻을 같이 해서 주인 노릇하였으며 부군이신 추산 선생을 입교시켜 교단에 크게 이바지하도록 하였으며 원기 9년 불법연구회 제1회 준비 총회를 할 때 회장직을 맡게 하고 현 총부 기지를 확보하는데 전적인 책임하에 희사했으니 그 이면에는 칠타원의 공이 크도다. 그러므로 칠타원이 한 것과 다름이 없으니 그 공덕이 교단과 더불어 길이 끝날 것이다. 그런 그 본문 말씀을 열반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앞서 이제 추사님에 대해서 잠깐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추사님은 대종사님보다는 추사님이 1881년도 출생이시고 대종사님 1891년이잖아요. 우리 한국 나이로 말하자면 10살이세요. 더 위이신데도 불구하고 대종사님을 한번 뵌 이후로는 처음 뵙고 뭐라 할까요? 평소에 당신이 그리던 어떤 그런 이상적인 지도자라는 걸 느끼시고 바로 제자가 되겠다. 그리고 이제 절을 하죠. 그리고 하루 자고 나서 다음날 제자로 가지고는 안 되겠다. 부자 아버님으로 모시겠다. 그러면서 부자지의를 맺으시고 저의 심신 지도권을, 몸과 마음의 지도권을 제가 바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게 된 뜻이에요. 근데 추사님은 아까 일생에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젊었을 때는 이제 서당 훈장을 하시고 또 굉장히 그렇게 인심을 많이 얻으셔가지고 그 김제 성덕면이라고 면장을 또 추천받으셔가지고 6년간이가 또 면장을 하시면서 굉장히 인심도 많이 얻으시고 그러셨어요. 그리고 이제 서당 훈장하면서 뭐 훈장하는 일이 맨날 가르치는 건 아니니까 틈틈이 의서들을 보시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는 한의사 개업을 하실 수 있을 정도로. 근데 그 인하당 한약방이라는 게 직원이 한 50명 정도 됐다고 하는데 굉장히 큰 이제 약방으로 성장시켰고, 또 승리제약사라고 그래가지고 건재상, 약재 건재상, 대구 양령시장 또 서울 여기 뭐 이렇게 해서 약재들을 구해가지고 또 이제 이렇게 중도매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사업도 하시고, 그러니까 굉장히 사업가적인 그런 또 역량도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재산들을 다 이제 상당 부분을 충북 건설할 때 이제 기지 희사를 하시고, 이제
총부를 막 건설할 그 무렵쯤에 인화당 약방에 불이 나게 돼요. 화재가 일어나게 되는데, 근데 그 화재가 일어날 당시에 추사님은 총부에서 그 총부 기지 건설하는 일에 이렇게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불났다는 이야기 듣고 빨리 가봐라. 그러니까 공사를 하는데, 공사가 아직 안 끝났는데 그 사사로운 일은 내 마음을 시험하는 거야. 그리고 지금 내가 가봤자 해결될 일이 아니다. 그러고 나서 그 하시던 일을 다 마무리 짓고 이제 김제로 가실 정도로 철저한 그런 그 공심을 가지시고, 그러니까 대종사님을 한번 뵌 이후로는 그 한 달도 못 돼서 당신 부인까지 데리고 와서 이제 제자로 입문을 시키잖아요. 그러시고 나서 처음 대종사님이 서울로 올라오실 때, 이렇게 이제 하산하십시오. 대종사님 변산에서 이렇게 계시니까 이제 내려오셔서 많은 중생을 제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내가 내려가는 거는 어려운 일이 아니나, 하다면 비용도 많이 들고 사람도 많이 필요하고 한데 그대들이 감당하겠느냐, 감당할 수 있겠느냐. 그 서중환 님이 제가 능력껏 해보겠습니다 그러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내려오시게 되는데, 와서 이제 총부 기지 정해놓고 이렇게 이제 불법 연구회 창립 총회를 언제 하겠다라는 해놓고, 그 해 원기 9년 2월 달에 서울로 처음 올라오시잖아요. 창립 총회는 9월인가 그러거든요. 그때 서울로 처음 올라오시면서 이제 박사시와 선생님도 만나고, 구타원님, 이공주 스님 좀 뒤긴 하지만 육타원 이렇게 다 그때 만나시게 되는데, 그때 모시고 올라온 분도 서중환 선생님, 정산종사님, 사산 오창근 스님 이런 분들이 모시고 올라와서 주무실 데가 없으니까 이제 그 박사시와 선생님의 동생 박공명선의 이제 사위집에 하루를 오래 머물지 못하니까 서중환 선생님이 당주동, 지금은 아마 그 실용문화회관 그 뒤쪽쯤 된다 그럽니다. 거기다가 서중환 선생님이 집을 한 채 쉐를 한 달 정도를 쉐를 얻어가지고 거기서 한 달 정도 머무시다가 이제 내려오시게 됐는데, 그 모든 일을 뒷바라지 하는 것도 서중환 선생님이 다 해나가시고 총부 건설하시고, 거기다가 이 당신이 운영하는 그 사업체를 총부 유지 기관으로 이제 쉽게 말하면 회사 자체를 이제 그 총부 유지 기관으로 내놓으려고 하세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서중환 스님이 전처에 딸이 둘 있고, 이제 정세월 스님이 두 번째 부인으로 가셨는데 딸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없었는데, 형제가, 아들 형제들이 서중환 스님이 제법 몇 사람이 되는데, 그 중에 이제 조카 하나를 양자로 드리게 돼요. 근데 이제 양자가 그 재산에 대한 이제 그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소송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종사님께서 서중환 스님한테 공사를 하는 거는 꼭 물질적인 것만은 아니다. 그 회사는 그냥 그 아들, 이제 양자로 들어온 아들에게 넘겨주는 게 좋겠다. 이제 그렇게 하고 정리해가지고 이제 충부로 오셔서 생활하시게 될 만큼. 근데 그런 모든 재산들을 다 그렇게 하는데 서중환 스님이, 오로지 서중환 스님은 대종사님. 그 구타원 스님이 그 추모담 써놓으신 걸 보면, 대종사님 서울로 오시면 서중환 스님이 꼭 모시고 올라와서 빨래하고, 그러니까 속옷까지 빨고, 꼭 그야말로 자식같이 이렇게 그 행동을 하셨다는 그런 그 추모담도 있고 그러더군요. 근데 그렇게 온전히 하도록 그 부인이 자꾸 브레이크 걸면 그렇게 못하겠죠. 예. 칠타원 스님도 그야말로 한 몸이 되셔가지고 대종사님을 같이 그렇게 모시는 그런 그 어른이셨다. 어쨌든 참 특별한 그런 불륜으로 부부가 이렇게 대종사님과 한 회상에서 이렇게 만나서 교단 초창기 창업을 그렇게 밑받침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서중환 선생님과의 그런 인연이 가장 큰 우리 인연이라고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그 본인의 공부 부분입니다. 그 원기 10년 되던, 원기 9년도 불법연구회가 창립
총회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원기 10년도에 학력고시법, 사업고시법 이런 게 이제 발표가 됩니다. 그게 지금 말하자면 법의사정, 사업성적사정 이거 원형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원기 13년이 제1대 1회 기념총회. 대종사님 그 창립 한도를 잡으면서 12년 단위로 이렇게 했죠. 12년이 1회, 그 다음 12년, 23년까지 2회, 또 그 다음 12년, 36년까지 3회. 그 3회를 1대, 그 다음 또 36년을 2대, 이렇게 12년 단위로 창립 한도를 잡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원기 13년도에 지난 12년간 1대 1회가 되는 거죠. 이제 결산하는 창립총회를, 기념총회를 하게 되는데, 그때 교단 처음으로 법의사정을 하게 돼요. 지난 12년간. 그때 법의사정을 하면서 정식 법관 항마위에 두 분이 올라가시는데, 구인 선녀님 중에 박세철 선녀님 먼저 돌아가셨고, 그 다음에 서중환 선녀님의 형님 되시는 서동풍 선녀님. 두 분이 이제 정식 법관 항마위 두 분 다 돌아가셨어요. 이제 사후 추존이 되는 거죠. 어쨌든 서동풍 선생님도 굉장히 그런 법이 있어 공부가 장하셨던 거 같아요. 돌아가실 때 그 문 앞에서 서기가 하늘로 이렇게 뻗었다고 그런 말씀, 그걸 보시고 대종사님께서 공부가 항마 자격이 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항마를 하셨다고 그러고요. 그 다음 법위가 이제 정식 특신급인데, 그때 정식 특신급이 6분인데, 송벽조, 정산종사님 아버님이시죠. 그 다음에 삼산 김기천, 그 다음에 정산종사님, 동생 되시는 주산종사님, 그리고 6타원 이동진아, 9타원 이공주, 그런 분이 이제 정식 특신급으로 처음 타정되시고, 그 아래에 예비 특신급이 있는데 한 60명 되는데, 그 중에 한 분이 7타원 정세월, 예, 공부 성적으로 그때 이제 그렇게 인정을 받으신 분이라는 걸 알 수 있고, 아까 준사님께서 그 감상담 쓰신 거 잠깐 한번 읽어드렸는데, 그게 이제 앞부분을 조금 빠뜨린 부분인데, 앞에 있는 부분을 제가 조금 한번 읽어드리면 그렇습니다. 공부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의 구별이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금년에 서숙 농사를 좀 하여 사온데, 서숙은 지금으로 말하면 서숙 농사를 좀 하여 사오는데 다행히 종자가 잘 나서 처음부터 잘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특히 한 폭은, 한 폭인 것 같아요. 한 폭은 다른 서숙폭보다 훨씬 잘 되어서 저는 밭에 다닐 때마다 그 폭에다가 특히 정성을 많이 들이고 마음이 재미가 났었습니다. 그런데 요사이 일기가 차차 생향하면서 날씨가 점점 더워지면서 결실하는 것을 본즉 다른 폭에서는 보기 좋게 서숙 모계가 나와서나, 그러니까 아마 이삭이 나오는 걸 이야기합니다. 조 이삭이 이제 이렇게 나와서나, 그 중에 제가 정성을 많이 들이고 재미를 붙인 제일 큰 서숙 폭에서는 서숙 모계가 나오지 않고 개꼬리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개꼬리라고 하는 그 식물이나 어릴 때는 조하고 구분이 잘 안 될 정도로 비슷한가 봐요. 근데 이제 그 이삭이 나오면 그게 차이가 있는가 봐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보고 일변은 허망하고 일변은 우습기도 하는 동시에 한같이 깨친 바가 있었습니다. 그 깨친 바는 다름 아니라 아까 읽어드린 그 내용입니다. 범상한 사람의 안목으로는 이 세상 사람들이 하고 사는 것을 보면 제가 개꼬리와 수수폭을 분간하지 못하는 것처럼, 사람도 구분이 안 된다는, 일상적인 생활을 할 때는 공부를 하는 사람이나 안 하는 사람이나. 그러나 그것이 이제 익어서 이삭이 나오면 이게 서숙인지 쉽게 말해 좋은지 개꼬리 풀인지 구분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람이 늙어서 또는 내생에 가서 보면 공부하는 사람과 공부하지 않는 사람, 이런 차이가 있구나라는 것을 그 서숙 농사 하시고 감각감상을 쓰신 것이 아까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초견성을 인가받았다는 말씀도 나오고요. 그 회보 47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당시에는 대종사님께서 법회 때 숙제를 해주시고, 그리고 그 숙제에 대해서 해답을 써서 제출하게 하셨어요. 한때 한 분은 이게 원기 23년 9월 호입니다. 이게 회보 47호에는 문제가 뭐냐면, 죄와 복이 나오는 군기는 어느 곳이며, 군기가 뭐죠?
구멍. 그러니까 죄와 복이 나오는 곳이 출처가 어디냐 지금 그만. 죄와 복이 나오는 군기는 어느 곳이며 그 군기를 이용하여 죄와 복이 나오게 하는 자는 누구인가? 그 한번 띄워보실래요? 잘 예외, 숙제, 예, 해답 안 이렇게 나와. 이제 해보 47호에 지금 실려 있는 내용인데요.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보면, 예, 이제 그 숙제 내고 나서 어떠했다 이제 이런 이제 내용하고 답을 낸 사람들 중에 대종사님께서 또 등급을 다 매겼대요. 1등급, 2등급, 3등급 그렇게 발표했는데 그 내용을 실어 놓은 이제 그 회보에 이렇게 실려 있더라고요. 어떤 것 같아요? 죄와 복이 나오는 곳은 어디이며 그곳을 이용해서 죄와 복이 나오게 하는 자는 누구인가? 라고 지금 질문을 드리면 딱 답이 떠오르세요? 예, 1등 당선자가 유허일 선생님, 그 다음에 송도성 주산종사님, 전엄광 선생님, 그 다음에 박명성, 이거는 저는 잘 모르겠고, 권동화 선생님, 전엄광 선생님의 부인이십니다. 그 다음에 서공남 선생님, 서공남 선생님은 실타고님의 따님이시대요. 이분들이 이제 1등을 하시는데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죄복의 출구는 이론상이요. 주제자는 허일, 그 유허일 스님 답변입니다. 허일 육군이래라. 죄복의 출처는 이론상이요. 그것을 주제하는 사람은 저의 육군입니다. 지금 그런 대답이죠. 송도성 스님은 죄복지원은 이론상, 죄복의 근원은 이론상, 즉 사언이요. 운용자는 도성 자신이 옵시다. 그런 말씀이죠. 근데 그 중에 이제 서공남 선생님 따님인데 죄복의 출처는 일정한 처소가 없고 오직 우주 만물 흑응법계, 즉 사언이 다 죄복의 장소이오며 그 운전자는 자아올시다. 이 칠타오님의 따님이 서공남 스님인데 굉장히 머리가 좋으시고 비상하시고 이제 나중에 조금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그런 분이셨습니다. 근데 2등은 조갑종 선녀님, 양하원 대종사님 부인이시죠. 양하원 선녀님 분들이 이제 2등으로 다 받으셨고 그 중에 3등이 정세월 스님이 맨 뒤끝에 한번 끝 부분에 보면은 정세월 스님이 뭐라고 답하시냐면 죄복의 장소는 물건 즉 일체 만상이요 주제자는 마음입니다. 네, 그렇게 답을 하십니다. 그래서 3등 받으셨어요. 3등급 아무튼 이렇게 이제 공부하시면서 그 특히 대종사님 아까 그 사진 보니 사진은 어떻던가요? 굉장히 야무지게 보이고 당차 보이시죠? 그러니까 이제 체구는 조금만 하셨대요. 키는. 처음 대종사님 뵈러 오는 날 대종사님이 그러셨다잖아요. 내가 오늘 영광에 갈 부안 변산에 계실 때니까. 변산에 계시면서 영광을 한 번씩 이렇게 왔다 갔다 하셨거든요. 영광에는 아직까지 그 저축조합도 있고 당신이 이제 어머님이 아직 계시고 그래서 한 번씩 이제 왔다 갔다 하시는데 오늘 내가 영광에 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기운이 맞고 귀한 귀인이 올 것 같아서 기다리는데 네가 왔구나. 그 이제 서정환 선생님이 그 칠타원을 당신 부인을 데리고 가서 이제 인사시키러 왔는데 네가 왔구나 그러면서 네가 이 키는 적지만 영대는 아주 크구나. 영대가 크구나. 그렇게 이야기하셨다는 그 후일 그 추모담 기록하는 내용이 있거든요. 예, 그러시면서 이제 추사님도 대종사님을 정말 자식으로서 모셨지만 칠타원님도 그 총부에 계시면서 대종사님 특히 그 식사 수발을 완전히 이제 말년 10여 년 정도를 모든 그 식사 수발을 다 직접 하셨다고 그러고 근데 그런 쪽에 아마 특히 또 조예가 깊으셨던 거예요. 음식 솜씨나 이런 게. 그래서 그 회고에 쭉 칠타원님 관련 그것을 보면 공양 담당하는 내용이 많아요. 그런 게 많이 나오고 또 이제 아까 그 전제동포 구호사업을 할 때는 하루에 그러니까 평균 그 총 소모된 밥을 해서 이제 그 식사 이렇게
전제동포들이 이렇게 입국을 하게 되면 우선 먹여야 되니까 총 그 쌀 소모된 거 하고 기간하고 이렇게 비교해보면 하루에 2가마 정도, 그러니까 매일 2가마 밥을 했는데 그걸 밥을 책임진 자가 칠타원님이었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또 특별한 또 그런 어떻게 보면 솜씨도 있었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예, 당신이 낳은 자녀는 유일하게 이제 아까 말한 문타원 수공남 선생님인데 굉장히 출중하시고 기대도 많이 받고 그랬던 분인데 교무로서 한 20년 정도 계시다가 결혼을 하셨어요. 근데 결혼에 굉장히 관심이 많이 쏠렸던 그런 결혼이었는데 정식으로 허락을 얻고 결혼을 할 수밖에 없는 인연이구나, 그렇게 해서 결혼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시면서도 총북을 벗어나지 않고 그 근처에 늘 계시고, 지금 북일교당이 굉장히 큰 교당이 됐는데 그 북일교당을 설립하고 그런 일을 다 창립주로 이렇게 하셨다고 그러고, 저희들이 학교 다닐 때도 한 번씩 모셔서 말씀 받들던 옛날 대종사님 당대 굉장히 기억력도 좋으시고 아주 그냥 그랬던 분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 이야기를 받들던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꼭 하시는 말씀이 그러세요. 나를 교원 삼아라. 그러니까 중도에 정신 하다가 나가지 말고 나는 지금 결혼해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힘든 이 결혼 생활이 어땠는지 자세한 내용은 저는 잘 모르지만 굉장히 애로가 많았던가 봐요. 그러니까 재산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당신 시아버지, 그러니까 당신 남편 재산은 그렇게 많았는데 그게 다 원불교 다 들어오고, 그리고 이제 불나고 어쩌고 하면서 이제 재산은 아들에게, 양자로 드린 아들에게 넘겨주고, 그대로 이제 모든 재산 털어서 총부와서 점을신을 해버리시고, 당신 남편은 돌아가셨고, 뭐 이렇게 재산이 없었겠죠. 그런데 이제 그 수공남 선지님으로 볼 때는 부모님이 아무 재산이 없잖아요. 근데 그 부모님 전 재산은 많았었는데, 그 수공남 선지님의 자녀가 뭐 1남 1년가 2남 1년가 이렇게 있는데, 이번에 그 학술 발표, 칠타원님에 대한 학술 발표하면서 그 발표자가 그 후손들을 이렇게 찾다 보니까 이제 수공남 스님과 그 자녀들 만나게 됐나 봐요. 그러니까 만나 보니까 그 자녀들 입장에서는 이제 그 외할아버지 외할머니잖아요. 수중환 스님과 칠타원님인데, 그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는 그렇게 재산도 많고 그랬는데 당신 어머니한테는 전혀 재산도 없고, 그렇게 해서 고생하면서 결혼 생활을 하셨고, 그것도 자녀들도 뭐 이렇게 교단하고 연결이 잘 안 되는 모양입니다. 그렇게 이제 살았었는데 불만이 없었느냐, 이제 어머니에 대해서 수공남 선생님도 불만이 없었냐, 그러니까 그 수공남 선생님이 늘 그러셨대요. 수공남 선생님으로 볼 때는 이제 아버지 어머니잖아요. 칠타원님과 추사님이. 아버지 어머니 재산은 그건 아버지 어머니 재산이 내 재산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 수공남 선생님으로서는 부모의 그 재산에 대해서 일체 내가 서원했다든지 그런 생각은 나는 없었다. 그거는 부모의 재산이고 부모대로 끝난 거고, 이제 그렇게 자녀들이 힘들어 할 때면 늘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 그랬던 이제 어른이셔서 어쨌든 그 부부간의 어떤 그런 수중환 스님과 칠타원님의 어떤 그런 부부간의 참 교단에 대한 지중한 그런 인연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그렇게 주문추진하셔서 다 내놓으시고 정무추진 하시면서 깊이 또 공부하셨던 그런 공부심의 면모도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어른이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그렇게 해서 그 수중환 선생님은 너무 이제 원불교에만 전념하다 보니까 그 가족들로부터는, 형제들이나 일로부터는 이제 굉장히 배척을 많이 받고, 그 대종사님께서 원기 11년도인가요? 신정예법을 발표하시면서 결혼, 상장 이런 걸 굉장히 이제 감수하게 하도록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 중에 결혼은 맨 처음 실시한 것이 당신 따님과 주산종사님 결혼할 때 그냥 오니라 농에 있던 옷 꺼내서 오니라 해가지고 결혼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초상은 맨 처음 실시한 것이 서동풍선이 추사님의 형님 되시는
수동풍 선지님이 돌아가셨을 때 처음으로 그 예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육아 분위기에 정말 우리 원불교식으로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집안에서는 엄청 이제 반대가 많았지 않았겠어요? 욕도 많이 하고. 근데 어쨌든 이 서중환 선생님은 대종사님 한번 딱 그렇게 하신 이후로는 대종사님 맞습니다 그러면 오로지 그냥 앞도 옆도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밀고 나가는, 그렇게 해서 남녀 권리 동일, 타자녀 교육 이런 그 가르침을 받들고, 당신이 소실이 몇 명 있었나 봐요. 그 기록에 보자면 그 소실들한테 재산을 나눠주고 다 자유롭게 살게 하고, 집에 아마 노비들도 좀 있었던가 봐요. 그 노비 문수도 다 불태워버리고 알아서 하라고 하고, 그리고 그런 집안에 장례식도 완전히 그 대종사님 법에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 인화당 불이 났을 때는 원불교에 저렇게 미쳐가지고 이렇다. 그리고 당신 그 형님 되는 서동풍 스님 장례식을 저런 식으로 해가지고 조상들이 뭐했다. 이런 이제 온갖 비방을 다 들으실 정도로. 예, 그만큼 이 서중환 스님 오로지 두 부부가 다 대종사님 말씀에 이렇게 받들고 교단 창업에 혼신을 다하신 그런 생애를 살고 가신 그런 어른들이시고, 그 덕분에 오늘날 저희들은 이렇게 또 공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선생님들의 그 정신을 저희들도 잘 받아서 공부와 사업 간에 정성을 다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나머지 우리 공부담 해주신 분들 다시 한번 제가 뭐 부연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오늘 그 칠타원님 감상담이 꼭 그러는 것 같습니다. 공부하는 자와 안 하는 자의 차이가 지금은 큰 차이 아닌 것 같지만 꾸준히 공부하시는 분과 하시지 않는 분은 분명히 수숙과 개꼬리 풀이 이삭이 나왔을 때 차이가 드러나듯이 언젠가는 그 차이가 드러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계속 정성 쉬지 않고 함께 공부하는 저희들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